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도대체 AI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AI가 사고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thinking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소위 우리는 이전까지 이제 AI가 왜 필요한지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그 AI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수학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자면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문제, 프라블럼. AI는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탐색. 예, AI는 어떻게 문제점을 찾아가고요.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 결국은 AI가 어떠한 학습을 통해서 무언가를 경험해서 어떤 사실들을 계속 축적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knowledge라고 하는 단계가 됩니다. 예,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하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knowledge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지식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어떠한 이런 팩트에 가까운 어떤 실험들이 계속 축적이 되었을 때, 쌓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knowledge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추론하는 방법, 추측하는 방법,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앞부분 두 개, 문제랑 탐색이란 부분에서는 자, 지금 말씀드리는 네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AI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꼭 반드시 알아가셔야 될 거는 바로 휴리스틱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AI가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탐색하느냐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키워드는 휴리스틱이에요.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 제가 수식어를 달아놨는데 인간적인 탐색을 우리가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문제를 답을 찾을 때 하는 방식, 이 방식을 AI가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 수업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 결국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건 결국 사람의 지능을 모방한 거잖아요. 결국 뉴런이라든지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들은 사실은 사람의 어떤 두뇌 활동을 상당히 모방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사실 탐색하는 방법 중에서 이 휴리스틱이라는 방법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휴리스틱이 뭔지 알아가시면 수업을 잘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알아가셔야 될 게 이제 탐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조적인 표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컴퓨팅 사고라는 거를 조금 더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컴퓨팅 사고, 결국 휴리스틱을 이용한 컴퓨팅 사고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 정리하고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게 내용은 이렇게 많아 보이고 이 단어가 좀 어려워서 보여서 그렇죠. 사실 이 휴리스틱이라는 거 개념만 익히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쭉 들으시면서 정의를 하셔야 될 것은 단순한 프로그래밍, 사실 이게 AI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프로그래밍은 하나의 툴이죠, 툴. 도구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AI라고 하는 어떤 형체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툴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AI가 도대체 뭐냐? 우리 주변에서의 AI는 사실 이런 거에 더 가깝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조금 예를 더 들자면 뭐 좀 제조 현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조 현장 뭐 이렇게
기계 공장 같은데 공장. 자, 매니팩처 공장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공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면 공장에서는 예를 들면 불량품이 나올 수가 있죠. 뭐 여러분들이 쓰는 애플폰, 갤럭시폰 같은 게 사실 굉장히 고가의 상품인데 한 100만 원쯤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제품이 100만 원 정도 하는 이 고가의 핸드폰이 만약에 100개마다 한 개가 불량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0개가 이 팔릴 때마다 한 개의 불량품이니까 100만 원이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AI라고 하는 것은 이 공정 과정, 그러니까 핸드폰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량품의 비율을 줄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결. 자, 이 해결 전에 이제 탐색이라고 해서 도대체 왜 불량품이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게 불량품인지 이런 것들을 AI가 탐색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의 해결은 불량품의 비율을 낮추는 겁니다. 예컨대 100개 중에 한 개가 아니라 10,000개 중에 한 개로 불량품의 비율을 낮춘다면 이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100만 원 곱하기 100개니까요. 자그마치 1억이네요. 자, 1억을 그렇게 되면 10,000개를 생산할 때마다 1억을 세이브, 불량품을 줄였으니까 이득을 벌 수가 있습니다. 개인 이득은 1억 원이죠.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공장에서는 이 어떤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불량품을 검출하는 핸드폰에 있어서 불량품을 검출하는 AI가 만약에 이거는 자체는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졌겠죠. 이 AI는.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단순한 도구라는 겁니다. 이 AI가 만약에 1,000만 원이에요. 이 가격이. 그러면 1,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1억 원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아낄 수 있으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제조 현장에서는 9천만 원을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결국 AI라고 하는 형체는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고요. 프로블럼, 문제, 그 산업계에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공장에서는 불량품을 줄이는 게 핵심이 될 거고요. 뭐 병원에서는 이제 어떤 효과적인 치료법을 고르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것을 해결하는 이 의사결정이라고 하거든요. 디시전이라고 해요. 이 의사결정에 인간만큼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정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문제를 발견하고 탐색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이 휴리스틱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을 해야겠죠. 자, 이 문제의 발견 자체는 주로 인간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 주로 산업계마다 문제라는 게 다 달라요. 사실은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생산성, 그러니까 공장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이 물량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게 아니라 불량품을 줄이는 게 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라는 건 산업계마다 다 다르겠죠. 자, 이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솔루션에 더 가까운 거죠.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은 이 솔루션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걸 우리가 AI의 어떤 과정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걸 좀 예시로 보시면 다양한 문제 상태로 구성된 어떤 문제 공간에서 목표로 하는 결과를 찾을 때까지 일종의 답을 탐색하는 과정을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간단한 기호주의처럼 간단한 수학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y는 x1 플러스 x2인데 그냥 숫자로 넣어 볼게요. 자, 여기 x1은 1이라고 넣어 보고 x2는 2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 문제는 y는 3이 되겠네요. 자, 이런 거는 사실 답이 심플한 거죠. y가 답이 레이블이긴 한데 이건 되게 심플한 문제예요.
이런 심플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문제라고 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는 우리 인간도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공장에서의 우리가 공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매니팩처러. 공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불량품이라는 게 우리가 규칙적으로 발생하나요? 레귤러리? 규칙적으로? 그렇지 않죠. 불규칙적이죠.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1개가 불량품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 이런 걸 우리가 어너멀리 디텍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상치를 탐정한다고 그러는데 이 어너멀리라고 하는 게 어너멀리 그러니까 불량품이라고 하는 게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99개까지 정상이 나오다가 노멀이 나오다가 그다음 100번째 어너멀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첫 번째 게 불량품이 나오고 두 번째 게 또 불량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답이라는 게 규칙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탐색해야 되는 거예요.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위와 같은 심플한 문제라면 인간이 금방 쉽게 풀겠지만 이런 불규칙한 문제는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연산이란 거 계산이잖아요. 계산을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반복적인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AI가 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적합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인간은 반복적인 연산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불리한 존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탐색, 즉, 자 지금 예를 들면 여기 목표라는 결과가 만약에 불량품을 줄이는 건데 불량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irregularly,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탐색, 답을 찾을 때까지 탐색하는 이러한 과정이 사실은 AI가 우리가 사용하는 과정이죠. 사실 보시면 인간은 직관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감이 하나 있어요. 사과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 사과가 제가 만약에 사과를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사과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1초도 안 걸려서 이 지금 사과가 썩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사실은 이거를 예를 들면 이거를 아주 적은 픽셀로 나눠서 이 주변부부터 탐색해서 이 어떤 모양을 패턴을 찾아가서 이 부분이 일반적인 사과와 다르다라는 것을 판단하지 않죠. 우리는 그냥 직관적이라는 게 그냥 한번 쓱 보고 이 부분이 썩었네, 좋은 사과가 아니네, 사과의 퀄리티가 낮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죠. 자, 그러나 기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계는 예를 들면 AI는 사과가 2개가 있고요. 정상적인 사과를 계속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 사과가 정상적인 사과와 이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탐색해서 찾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에 찾는 게 아니라 이거 픽셀을 나눠서 주변 부분부터 막 탐색하면서 굉장히 많은 연산을 통해서 이걸 찾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초기 상태 그리고 목표 상태의 일치 여부, 이걸로 문제 해결을 판단합니다. 즉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초기 상태라고 보자면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프로블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쁜 사과를 고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량 사과를 선별한다. 불량 사과를 스크리닝한다. 썩은 사과를 스크리닝한다라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 과정을 탐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썩었으면 이거는 퀄리티가 낮은 사과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추려내면 결국 우리가 사과 감별기라고 하는 AI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요 과정, 이 과정에 탐색이라는 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사실은 문제 해결, 우리가 사실 위에 좀 보시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있어서의 우리가 과정을 우리가 탐색 과정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좀 구조화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트럭처, 그러니까 구조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밑에 걸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요 그림을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확대를 좀 해드리면 예, 이렇게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건 얘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조금 다른 얘기 살짝 섞어서 얘기할게요. 이 자꾸 요즘에 보시면 정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지금 예, 지금 수업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짧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 지금 4월 30일을 기점으로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에 의료 문제가 있고요. 의료 지금 사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고령화가 또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수도권 집중, 과밀화. 예, 이건 뭐 수도권 집중 이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회과학적인 문제라서 예, 이건 좀 차치하더라도 제외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 이제 각 지역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뭐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라이포트라고 그래서 뭐 공항도 있고 이제 그 항만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으니까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트라이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쿠팡 같은 거 뭐 지금 그래서 우리가 AI 융합대학에 신설한 게 무슨 저기 뭐 물류 AI 학과인가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쿠팡하고 계약 맺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의료 얘기도 좀 다른 얘기고 고령화 얘기도 제가 뭐 얘기하라고 그러면 1박 2일 동안 뭐 얘기를 쭉 할 수 있는데 이건 차치하겠습니다. 의료 얘기도 비슷한데 일단 물류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게 지금 물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지금 AI 물류를 만드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시를 들려고 하다가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쿠팡 공장에 요새 막 뭐 광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같은데 가끔씩 보다 보면 뭐 쿠팡 단기 알바, 단순 알바, 뭐 물류 분류하는 알바 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거 언제까지 인간이 할까요? 예, 이런 거야말로 앞으로 인간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일이죠.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뭐 저기 예언자도 아니고 점장이도 아닙니다만 앞으로 10년 내에 물류를 인간이 물류를 분류하고요. 우리가 물류 창고 가서 그 거대한 물류 창고 가서 일일이 상하차고 하는 그런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그런 일들을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동법상 보면 좋지 않은 일인데 3D 업종이잖아요. 그런 거 앞으로 인간이 할 가능성이 적죠. 왜냐하면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도 지금 뭐 난리 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뭐 제가 어떤 정치색을 띠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료도 여기서 한 관점이 하나 빠져 있어요. 첨단 의료, 미래 의료. 그러니까 AI가 만약에 AI 닥터라든지 제가 다른 수업 때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다루는 챕터가 있어서 의료도 사실은 정밀 의료라든지 개인 맞춤형 의료라든지 질병 이전의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그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미안합니다만 조금 예 방금 여기 서 계신 분 조금 앉아주세요. 잘 안 보여요. 조금 앉아주세요. 예, 제가 좀 옆으로 예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예 고마워요. 예 혹시 저기 의대생인가요? 예 갑자기 막 분노해서 이렇게 일어난 건 아니죠. 예 의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요즘 정치적인 민감하니까. 어쨌든 간에 자 물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쿠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정이. 자 지금 쿠팡의 과정이라면 자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자 순서대로 상자를 쌓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하차라고 가정해 봅시다. 상하차고 지금 우리 목표는 여기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수도권 여기는 뭐 전라도 여기는 경상도가 있으면 우린 지금 경상도 쪽에 있는 이 물류 저기 파스웨이 트랙으로 물건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라면 자 목표는 뭐 당연하겠죠. 지금 수도권 전라도에서 모여 있는 요 택배 박스를 지금 경상도 쪽으로 있는 요 택배 박스로 쌓는 거겠죠. 간단한 일입니다. 자, 이 경우에 보시면 저희 인간은 간단한 문제지만 AI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보시면 초기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탐색해서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탐색 과정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AI의.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정교하고 정밀한가가 사실은 AI 기술의 핵심입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이동해야겠죠. 얘가 내려가서 첫 번째 거 수도권에 있는 거를 짚고 그 다음에 옮겨야겠죠. 옆으로 옮겨야겠죠. 두 칸 이동해서 그 다음에 내리고, 그쵸? 다시 올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그쵸?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수도권에 얘를 박스를 잡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이동해야겠죠. 다시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다시 내려야겠죠. 내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자, 이걸 반복하면 되겠죠.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반복하면 이 박스가 이렇게 다 쌓이겠죠. 사실은. 자, 그러면 요 지금 이동하고 옮기고 내리고 올리는 이런 지금 구조화, 우리는 사실 이 쿠팡 물류 우리가 이동을 한다라면 이 네 가지 과정을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과정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경우의 수를 줄여서 최소한의 노동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것이냐,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탐색에서는. 자, 만약에 이거를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입니다. 그쵸? 얘는 빨리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여기 놓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연산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탐색 과정에 들어갑니다. 자, 구조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파리에 살고 있어요. 파리에 살고 있고, 실제로 유럽 가면 베를린하고 파리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거리상.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유럽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파리에서 베를린까지 우리가 길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간단하죠.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이 실제로 이 유럽의 길입니다. 유럽의 도시들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길이 이렇게 복잡해요, 사실은. 자, 그러나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사람의 눈에서는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듯이 적어도 이렇게, 이게 어딘가요? 그 서쪽인가요? 서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겠구나. 우리는 어쨌든 지도가 있으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길은 여러 가지인 거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입니다만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AI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처럼, 자, 우리가 인간처럼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자, 여기가 지금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스타트가 여기고 골이 여기에요.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잠깐 위로 올려보시면 이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러니까 문제가 초기 상태잖아요, 우리가 다른 말로. 그리고 해결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 상태. 자, 그렇다면 초기 상태는 아까 여기서 스타트 지점이 되는 거고요. 목표 상태는 골, 그리고 골이라고 하잖아요, 목적지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이 파리에서 베를린까지 그러면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경우의 수는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도가 잘 안 보이셔서 그런데 요 지금 노란색 거미줄처럼, 마치 웹 거미줄처럼 이게 아주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겠죠, 사실은. 그다음에 합리적인 이동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인간은, 우리는 합리적인 이동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이렇게 계단 방식으로 하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배우실 그 통계학에서 맨하튼 디스턴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하튼 디스턴스가 이런 계단식의, 그 맨하튼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 아주 중심가죠. 거기에 보시면 택시 기사들이 이렇게 이 도로들이 막 격자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빨리 가는 방법들.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도로가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그게 이제 맨하튼 디스턴스라고 하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거리를,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간에 합리적 이동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할 게 다른 조건 제외하고 가장 짧은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같은 거 찾을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최적 거리도 재고 가장 최단 거리도 재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구조화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화라고 합니다. 잠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우리가 아까 쿠팡 물류에서 AI 물류가, AI 기계가
자, 이 물건을 어떻게 쌓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탐색 과정으로 구조화를 했잖아요. 어떻게 이동하면 되고, 어떻게 옮기면 되고, 어떻게 내리면 되고, 어떻게 올리면 되는지 이걸 가장 적은 움직임으로 쌓는다라고 했을 때 이걸 탐색하는 거거든요. 이게 구조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쪼개서 보는 거죠. 해결 방법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경우에 여기서 여기까지 찾아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찾고 그다음에 가장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이동 방법을 찾고 가장 짧은 거리를 찾는다. 이것을 우리가 구조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방법이죠. 자, AI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AI는 그러니까 인간처럼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휴리스틱은 제가 좀 뒤에서 이제 데피니션 정의를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보시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러한 컴퓨터 비전 문제에서는 우리가 AI는 격자라고 합니다. 격자. 격자는 눈금이에요. X, Y에 이렇게 눈금자를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눈에는 이런 게 입체적으로 보이지만 AI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AI 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I는 이걸 똑같이 격자로 만들어요. 자, 이 격자로 만들면 자,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수학에서 되게 싫어하는 매트릭스잖아요. 이게 행렬이죠. 매트릭스.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죠. 왜 매트릭스가 되냐면 x가 뭐 0, 1, 2, 3 이렇게 쭉쭉쭉쭉 저기 값을 달고 y는 요 세로 방향이죠. 0, 1, 2, 3 이렇게 쭉쭉쭉 달면 예를 들면 요 p는 예를 들면 x 먼저 얘기를 하면 p는 3,3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x도 3, y도 3이니까 자, 이거 자체는 이제 저기 벡터인데요. 예,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요. 자, 행렬이라는 건 결국 눈금자 이렇게 2차원적인 이런 눈금 우리가 매트릭스 행렬이라고 합니다. 예,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벡터도 몰라도 되고 행렬도 몰라도 되는데 AI는 이렇게 찾습니다. 여기 파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리의 이니셜 P를 이렇게 적습니다. 예, 파리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예. 그렇죠? 똑같이 파리가 여기 있으니까 베를린은 B라고 적죠. 그러면 자, 결국은 이 그림은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그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AI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합리적으로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갈 것이냐.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직진을 많이 해요. 일단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짧은 거리를 찾기 위해서 직진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일단 앞으로 가요. 이렇게 쭉쭉쭉 가요.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여기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 위로 한 칸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가요. 우리는 지도가 없다면 그렇게 갑니다. 직진을 하죠. 여러분들 갈 때 이렇게 뺑뺑뺑 돌아서 가는 사람 없잖아요. 예, 소용돌이 치면서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직진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수업 끝나고 학교 식당 갈 때 직진해서 가지. 여러분들 뭐 저 정문까지 갔다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짧은 거리를 찾기 위해서 직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뭐 예를 들면 장애물을 만나거나 길이 막히면 적당히 가장 짧은 거리를 그 다음을 찾아서 우회해서 이동하죠. 인간은 그렇게 갑니다. 여기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서 가지 다시 뒤로 가지는 않아요. 예. 자,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AI가 하는 탐색 과정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지금 보는 요 행태가.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기계라고 머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AI가 우리가 골 지점까지 찾아가는 탐색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자, 인간의 경험과 사고 과정. 자, 지금 뭐가 그럼 인간의 경험이고 뭐가 사고 과정이냐? 요거죠. 우리는 일단 목적지를 향해서 직진을 하더라. 인간은. 예. 여러분들 이 학교 처음 왔을 때 학교 식당 갈 때 직진하면서 갔잖아요. 지그재그로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길이 없어졌어요. 기숙사 가는 길 가다가 막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가장 짧은 다음 거리를 찾아서 우회해서 이제 이동하죠. 자, 이런 게 이제 인간의 경험과 사고 과정입니다. 이것을 모방해서 그대로 수학적인 계산을 처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휴리스틱 알고리즘이에요. 좀 더 뒤에서 또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데피니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 인간의 어떤 문제 해결 과정하고
AI의 문제 해결 과정하고 상당히 닮았다. 사실은 이제 AI가 모방을 한 거죠, 인간의 어떤 사고 과정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자, 요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별표예요. 예. 자, 그러면 별표입니다. 이게 좀 이상해서 그렇지. 자, 그럼 휴리스틱 알고리즘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뭐가 휴리스틱이냐? 자, 경험적으로 우리가 인간은 필요한 부분만 탐색하죠. 우리가.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중간고사 보셨는데 예를 들면 뭐 교재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 자료는 제가 다 올렸잖아요. 그 중간고사 이후 것까지 공부한 사람 있나요? 없죠.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탐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그 비효율을 줄이는 거예요. 결국 탐색 공간을 축소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같은 이 격자를 본다고 쳤을 때, 자, 파리가 여기 있고 베를린, 목적지인 베를린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리의 이 동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은 우리가 굳이 탐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뺑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파리에서 베를린까지 이동한다고 하면 직진을 하고 가장 짧은 거리를 이동할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음영으로 되어 있는 이 니은이 이게 장애물이에요. 예를 들면 장애물. 뭐 장애물은 실제로 강이 될 수도 있고요. 지도에서는. 자,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 직진했다가 강이 나타나면 강변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강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결국은 어쨌든 간에 베를린이 동쪽에 있는데 굳이 서쪽 방향을 찾을 필요는 없죠. 탐색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탐색 공간을 축소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예예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이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어떻게 이제 컴퓨팅적인 사고를 하느냐. 자, 우리가 이 탐색이라는 거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결국은 컴퓨터가 이 아까 보셨던 탐색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련의 절차대로 구조화를 합니다. 이런 구조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자료인데요. 우리가 데이터인데요. 데이터의 구조를 살펴보면 예를 들면 굉장히 리니어한 스트럭처, 그러니까 선처럼 리니어한 스트럭처도 있고요. non linear, 그러니까 비선형, 선이 아닌 구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는 배열, 스택, 큐, 리스트, 이런 것들 우리가 선형 구조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선처럼 이렇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비선형 구조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트리, 그래프. 자, 이런 것들은 그래프만 보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뻗어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요새 이제 제일 유행하는 게 뭐 여러분 잘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래피컬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 그래피컬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 GC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2020년대 가장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이거든요. 이게 무조건 뭐 쓰는 딥러닝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복합적인 문제를 찾는다든지, 뭐 어려운 얘기를 좀 드리는 거라서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어떤 컴플렉스한 복합적인 그런 어떤 문제를 찾는다든지, 예를 들면 질병 같은 경우에 저는 질병학자니까 질병 예를 좀 들어보면 질병은 질병을 하나만 갖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면 만성 질환이라고 그러면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뭐 고혈압도 가지고 있고 뭐 그쵸? 고지혈증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멀티 디텍션, 여러 개를 찾아야 돼요. 한 사람의 인디비주얼 객체에서요. 자, 그런 경우에 GCN이라는 걸 쓰게 되면 안 그럼 이거를 다 레이블해서 하나씩 뭐 2개 갖고 있는 사람, 3개 갖고 있는 다 달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이런 하나의 이제 구조, 그래픽처럼 표현하는 건데요. 자, 왜 제가 GCN 표현을 말씀을 드렸냐? 대표적인 그래프라고 하는 요런 형태는 non-linear, 비선형적인 구조예요. 이거는 1:1의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프라는 건 되게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자, 아무튼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가 있다. 우리가 데이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조금 더 휴리스틱, 아까 이제 길 찾아가는 문제로 한번 예시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좀 도입한다면, 자, 이런 거 우리가 미로 통과 문제라고 그래요. 자, 미로 통과 문제는 뭐냐 하면, 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제주도 가시면 이런 미로 찾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연희들끼리 여기 들어갔다가 결국은 뭐 실종됐다는 그런 뉴스들도 보기도 하는데요. 뭐 실제로 실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 보시면 초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들어간 입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스타트, 그러니까 출발점이 있고요, 골, 예, 목적지가 있고요. 자, 이처럼 우리가 목표가 여기 출구를 목표라고 하고요. 예, 타겟이죠. 우리가 초기 상태, 우리가 인풋 초기 상태 스타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복잡한 눈금은 사실은 이러한 하나의 트리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트리 형태로 표현할 수 있냐면 보세요. 예를 들면 출발점에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결국 여기 조금 확대해 볼게요. 뒤에서 좀 설명드릴 텐데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미로 찾기 어떻게 하시느냐, 보시면 여기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갈림길이 나오죠. 결국 일로 갈 거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나오죠. 바이너리한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계속 갈 거냐, 위로 갈 거냐, 1번으로 갈 거냐, 바이너리 디시전이에요. 아니면 여기 이쪽으로 갈 거냐. 자, 그렇다면 얘를 똑같이 만드는 게 얘잖아요. 자, 지금 출발점이 1번이었어요. 1번에서 자, 여기 2번으로 갈 거냐, 3번으로 갈 거냐. 이 문제가 지금 출발점에서 2번으로 갈 거냐, 3번으로 갈 거냐. 이 갈림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로 우리가 구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구조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조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탐색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를 따라서 우리 패스웨이라고 그러죠. 이 경로를 따라서 결국은 이거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그러거든요. 노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숫자가 적혀 있는 동글뱅이를 우리가 노드라고 그래요. 노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 알고리즘 이런 거 배울 때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단한 문제잖아요. 미로에서 스타트 출발 지점에서 골까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갈림길을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가 뭐냐면 여기 파리에서 베를린까지 가는 문제. 자, 결국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최대한 줄이고 최단 거리로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이 가장 지금 심플한 문제잖아요. 굉장히 옵티멀한, 그러니까 최상의 베스트 초이스죠, 이게. 자,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그런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럼 얘는 계산하느냐? 간단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 미로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 미로. 요 미로예요, 지금 요 미로. 요 미로를 조금 더 간단하게 보시면, 자, 우리가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 A에서, 자, A라고 하는 요 노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A에서 D까지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하나의 패스웨이,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동하는 경로. 자, 이 이동 경로는 무한대입니다, 사실상. 자, 보세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왔다 갔다 여기 한 100번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제 마음이죠, 사실은 갈 수 있는 게. 자, AI 입장에서 보면 이 경로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걸 탐색하는 거죠. AI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 뭐냐. 자,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반복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만 계속 여기 만약에 C가 있으면 A하고 C만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단서를 주는 거죠, 얘한테. 단서가 뭐냐? 자, 가장 빠르게, 가장 적은 횟수로 이동하는 게 가장 적은 횟수로 최소한의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단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면 A에서 D까지 움직이는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가장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AI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계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리가 적은 횟수로 빠르게 가는 게 어디예요? 가. A에서 D로 한 번에 가는 게 직진하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이 눈금자의 면적을 계산해 보면, 길이를 계산해 보면 가가 제일 빠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죠. 요거를 이제 AI는 탐색하는 과정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가느냐. 그럼 어떻게 이걸 탐색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게임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이론하고는 좀 다른데 요거는 이제 게임 이론보다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강화학습. 그래서 reinforce라는 게 강화라는 게 뭐냐면 상을 주는 거야. 상. 우리가 뭐 벌을 줄 때도 있고 상을 줄 때도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거랑 좀 비슷한데 자 보시면 예를 들면 한 칸 이동할 때마다 자 이걸 격자로 만듭니다. 일단은 우리가 AI가 어떤 컴퓨터 비전 같은 문제에서는 무조건 격자를 만들어요. 얘는 일단 격자라는 게 눈금자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벡터와 행렬을 구할 수 있거든요.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눈금자를 만듭니다. 바둑판처럼 만들어서 자 그러면 바둑판이 총 16개의 지금 칸이 생겼네요. 16픽셀이 생겼네요. 16픽셀이 생겼어요. 그걸 보시면 A에서 D까지 한 칸 이동할 때마다 1점씩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보시면 자 이게 A에서 D까지 움직일 때는 A, B, A, B, C, 아니 A, B, C, D 뭐 이렇게 4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3점, 4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D까지 가는데 이게 C예요. 얘를 거쳐가면 1, 2, 3, 4, 5, 6 이렇게 되면 6점이 되는 거죠. 예. 6점이 안 좋은 거죠. 점수가 높으면 여기서 안 좋은 걸로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최단 거리니까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동 경로를 우리가 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동 경로라는 게 결국 이게 한 칸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점수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A에서 D를 한 바퀴 뺑 돌아간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예. 만약에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다 돌아가면 9점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위에서 보면 3칸 3점이죠. 파란색은 1, 2, 3, 3점이니까 9점보다 3점이 0에 가까우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AI는 A에서 D로 가려고 할 겁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이동 경로, 그러니까 지금 경로라는 게 파란색 경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웨이, 블루 패스웨이, 파란색 지금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레드 패스웨이, 경로가 두 번째 세컨 패스웨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경로가. 자, 그러면 보시면 최적의 값, 우리가 옵티멀한 밸류를 찾기 위해서 보시면 자, 이때 들어간 이제 펑션 함수가 있는데 요거 이름만 알아두세요. 이것을 우리가 적합도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함수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셔도 되는데 이 수업에서는 적어도 자, A에서 D까지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옵티멀한 최적의 값을 찾아가는 우리가 하나의 수식이 있는 거예요. 수학식이. 펑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평가 함수 또는 적합도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평가값이 0이 되면 도착한다라고 간주할 수 있고 예, 이 숫자가 작을수록 만약 좋다라고 이 경우는 작을수록 좋은 거죠. 예, 빨리 가는 게 좋은 거니까. 이게 숫자라는 게 노력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덜 들여서 가는 거니까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 바둑판 모양이 아니라 AI는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이해하는 걸 더 쉬워해요. 이 컴퓨터는. 왜냐하면 이렇게 눈이 안 달려 있기 때문에 AI는 이런 식의 표현보다 이런 식의 랭귀지 언어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A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A에서 D까지 찾아가는 건데 여기가 스타트고 여기 골이에요. 찾아가는 건데 자, 지금 A에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패스웨이는 두 개가 있는 거죠. A에서 B로 가도 되는 거고 A에서 E로 가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A에서 E로 가게 되면 다시 D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점수가 계산해 보면 4점이 들어가요. 그리고 A에서 만약 B로 가게 되면 그 다음 두 칸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C, D 두 칸만 움직이게 되니까 2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AI는 이 지금 트리 형태를 그린 다음에 4점이나 소모되는 2로 가지 않겠죠. 그렇겠죠. AI는 적은 점수가 좋다라는 걸 이미 룰을 정했기 때문에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AI는 B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최소한의 이득을 개인을 얻기 위해서요.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옵티멀한 밸류를 찾아가는 건데 최적의 값을 찾아가는 건데 자, 탐색이 필요 없는 공간은 아예 애초에 줄여버리는 겁니다. 네, 아예 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보시면 요 트리는 뭐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보면 자, 지금 요거를 경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A에서 만약에 B로 갔으면 그 다음에 C, D 뭐 이런 경로가 있는 거고요. A에서 E로 갔으면 예, 그 다음에는 뭐 I나 F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태초에 지금 이거는 바이너리한 문제잖아요. 태초의 갈림길은 B로 갈 거냐, E로 갈 거냐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B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문제에서 1호는 이 알파벳 1로 가면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B로 갔습니다. B로 가게 되면 B로 갔어요. 이제 한 칸 이동했어요. B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C로 갈 수도 있고 F로 갈 수도 있고 뭐 E로 갈 수도 있겠죠. 다시 이렇게.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B로 갔으면 다시 잠깐만요. A, B.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런 이렇게 점수가 많아지는 경로는 아예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걸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A에서 B로 갔으면 다시 A로 갈 이유는 없잖아요. 후진한 백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A에서 B로 갔으면 다시 뒤로 이렇게 백할 이유가 없잖아요. 백하게 되면 오히려 불필요하게 지금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니까 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B에서 E로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앞으로 전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나 F로 가는 경로는 아예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버리는 경로, 얘도 버리는 경로, 예, 가장 효율적인 경로만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AI는 A, B, C, D라고 하는 요 패스웨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인간이 보면 A, B, C, D, 예, 요 경로가 제일 짧죠. A부터 D까지의. 예, 우리는 이렇게 쉽게 찾는데 AI는 이렇게 어렵게 찾습니다. 사실은 이걸 다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탐색이 필요 없는 공간도 줄여버리고 최적의 값을 찾아가는 건 인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할 텐데요. 정리하자면 결국은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란 게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처럼 우리가 경로를 탐색하고 구조화해서 탐색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경험을 기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아까 보셨던 평가함수라는 거를 사용한다. 평가함수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평가함수라는 게 아까 위에 보셨던 이겁니다.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경로에서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해서 계산하는 수학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평가함수라고 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처리 과정이 유용한지 계속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필요한 탐색 경로만 결정해서 탐색 공간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